예, 안녕하십니까. 마디라인 방장, 1% 클럽 방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제 새로 들어오신 회원분들도 많고, 이 캐치 서비스 주문 설정을 해서 캐치 자동 매매를 함에 있어서 주문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 주문표 작성에 대해서 이 디테일하게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마디라인 자동매매 1% 스터디 클럽 회원들과 후보 회원들과 우리 방에 있는 이제 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제가 간만에 실제 음성 녹화를 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으로. 일단 뭐 아시다시피 캐치는 이제 자동입니다. 자동.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원칙은 하루 1.2에서 1.5% 해서 100% 승률이 내보자. 그러면 월 최소한 25에서 30% 정도는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투를 진행하면서 약 한 달 반 정도, 한 달 정도죠. 6월 20일서부터, 길게는 6월 17일부터 검증을 했는데, 그동안은 좀 꽤 성적이 괜찮았었는데, 6월 17일부터는. 근데 최근 2, 3일 이제 한두 종목이 좀 버벅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픈 톡방에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회전율과 스윙 전환 시 수익률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자가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캐치 서비스 주문 설정 관련해서 한번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매 유형을 보게 되면은 자동 매수, 자동 매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 삼아 자동 매수, 수동 매도를 하려고 했고 또 수동 매수, 자동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됩니다. 제가 인증샷을 한번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필수 항목이라 해서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게, 잘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조건 식당 매수 체결 횟수를 3회로 제한합니다. 라는 뜻은 3번 체결되면은 더 이상 체결을 하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결국은 종목수로 치면은 3종목만 매수를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미체결 주문을 포함 보유 중인 종목수가 10종목인 경우 일시적으로 매수를 제한합니다. 해서 최대 10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좌 잔고에 10종목이 남아 있으면은 더 이상 매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3종목을 사서 1.2에서 1.5% 당일 매도 처리하는 걸로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10종목은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인생사가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두 종목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추가적으로 종목의 매수가 가능하도록 키움 캐치에서 제공하는 최대의 수인 입력 가능한 수는 12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종목을 선택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특정 시간대에 포착된 종목을 매수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장 운영 시간 09시 00분부터 15시 18분 59초까지 돼 있는데, 요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시초가는 따로 설정을 합니다. 09시 000분 09시 00분부터 09시 02분까지 저희들은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요 2분 사이에 순서대로 올라오는 세 종목을 체결하겠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스커 청산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사실 큰 해당사항이 없고요. 당일 매수, 당일 매도는 뭔 말인가 하면은 당일 샀는 거는 당일 전부 매도하겠다 체크를 하게 되면은 당일 매수한 종목을 무조건 당일 매도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일 매수해서 손실이 나면은 스윙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요거는 체크를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체크를 풀어 놓으셔야 된다 그 얘기고요. 재매수 제한 요거는 뭐냐 하면은
감시 중 포착 후 매수 주문이 실행된 종목은 재매수하지 않습니다. 해서 감시 시작 후 중단까지 유효하며 재시작에는 포착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감시 중 포착 후 매수 주문이 실행된 종목은 재매수하지 않습니다. 해서 매수 주문이 실행되었던가 아니면은 매수가 지금 되어 있으면은 같은 종목이 두 번 매수가 되지 않습니다. 급등장에 보면은 초 단위로 뭐 5초, 10초 단위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장중 흔들기라 그래야죠. 분봉 흔들기에서 재매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종목이 두 번 정도 매매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복불복입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상방으로 날아가면은 두 번 먹을 수 있는 거고 흔들어서 두 번 잡았는데 눌림목에서 하방으로 빠지면은 손절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한 종목 두 번 하는 것보다는 재매수 제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 미체결 자동 취소입니다. 자동 취소. 그러면은 매도 미체결 주문 내역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매도 주문을 냈는데 체결 안 됐다는 뜻이죠. 시점으로부터 600초 최대치가 600초입니다. 그래서 600초로 하는 이유는 저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매도 주문을 냈는데 약간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문을 넣었는데 조금 빠져서 있을 때 이제 체결이 미체결 취소 주문을 해버리면은 금방 이렇게 흔들기 해서 올라오면은 체결이 될 수도 있는데도 바로 취소를 해버리면 체결 안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체크를 안 해놓게 되면은 하루 종일 주문이 매도 주문이 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체크를 안 하게 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가가 도달을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매도 주문이 나갔는데 내끼 체결이 안 되고 밑으로 빠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체크를 안 해놓게 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루 종일 계속 매도 주문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치는 매도 주문이 나게 되면은 수동으로 수정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요거를 체크를 하고 600초든 300초든 시간을 설정해서 해놓게 되면은 600초 후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됩니다. 해서 600초면 10분이잖아요. 10분 후에 자동으로 매수가 추문이 된단 말입니다. 취소가 되면은 우리가 수동으로 다시 상황에 따라서 매도 주문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주문가에 익절가에 도달했었을 때 다시 자동으로 주문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 거고요. 미수 미체결 주문에 대한 주문도 반드시 취소를 한다. 왜냐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매도 주문하고 마찬가지고 미수 미체결은 매수 미체결은 30초로 잡은 이유는 너무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은 급등주들은 분봉으로 봅니다. 3분봉, 뭐 1분봉도 보고 5분봉도 보는데 매수 주문에 나갔는데 체결 안 되고 주가가 하늘로 싹 올라갔단 말입니다. 근데 5분, 10분 이렇게 매수 주문을 걸어 놓거나 취소를 설정해 놓지 않게 되면은 주문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줬다가 눌림 올 때 체결이 되고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는 팔기 위해서 오랜 시간 주문을 내놓는 거고요. 매수는 1차 상승 후에 하락 가는 종목들 안 잡히게 하기 위해서 30초 정도로 했는데 30초도 제가 봐서는 좀 길다고 봅니다. 20초도 충분합니다. 왜냐면은 20초면은 장중 틱봉하고 분봉하고 엄청나게 흔듭니다. 그래서 20이나 30초 정도 설정을 해 주시고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잘 보시면은 여기는 매수 주문 이제 칸입니다. 매수 주문 칸.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부분을 세팅을 하고 이 매수 주문 칸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종류에 이제 지정가가 있고 시장가가 있습니다. 시장가. 근데 시장가로 하게 되면은 제일 우선 체결이 되는데 흔들기에서 호가가 크게 상승을 할 적에 따라가면서 잡게 됩니다. 근데 지정가로 해놓게 되면은 지정된 가격에 주문이 나가는데 현재가에 주문이 나가도 현재가 상태로 주문을 넣는 게 아니라
매도 1호가죠. 그게는 한 호가 비싼 가격으로 주문을 넣게 되면은 시장가 다음으로 빨리 체결될 수 있는 이렇게 선순위 체결 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어떤 분은 이렇게 뭐 현재가로 넣으시는 분도 있고, 장이 안 좋거나 좀 밀리겠다 싶으면은 1호가나 마이너스 1호가죠. 플러스 마이너스 2호가. 이거는 매수 1호가입니다. 그게는 싸게 살려는 사람들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비싸게 매도 1호가는 비싸게 사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1호가 정도만 해도 충분히 시장가 효과는 날 거다. 그리고 안 그러면은 시장가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보태면은 플러스 2호가를 해놓게 되면은 호가창을 보고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가 지금 남선 알루미늄으로 보면은 5,890원이 현재가란 말입니다. 여기가 현재가인데, 자, 여기 현재가에서 내가 플러스 1호가를 하면은 5,900원의 주문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가격대에 잔고가 남아 있으면은 이 가격대에 5,890원이 바로 체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순위를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 밑에 현재가가 잔고가 남아 있으면 제일 우선순위로 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체결이 안 됐고 한 호가 더 올라간다 이러면은 그 다음 호가에서도 최우선으로 체결되겠죠. 그래서 시장가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플러스 2호가 정도를 해놔도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체결량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 수량은 종목당 증거금 해서 뭐 100만원을 할지 50만원 할지를 선택을 하는데, 여기는 주문 가능 금액이라고 나오는데, 본인이 예수금에 따라서 내가 몇 프로를 매수를 하고 몇 종목을 사겠다 라고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은, 내가 만약에 세 종목을 사겠다 이랬었으면은 이제 세 종목을 못 사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나누기 현재 살 수 있는 260만원 나누기 3을 하면은 80만원 정도, 90만원, 85만원 정도를 하게 되면은 38이 24, 그 다음에 58이 40 맞나요? 80만 하게 되면은 38이 24, 240에 535, 255만원쯤 되네요. 그러면은 내가 살 금액을, 잔고 살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200만원 있지만은 세 종목을 사도 70%만 투자하겠다 이러면은, 60만원 두겠다 이러면은 200만원치만 사겠다 세 종목을 하면은 계산하셔가지고 70만원 정도 하면은 37이 21 정도 되죠,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종목당 증거금 매매 시작 예리금 예수금의 10%로 고정을 하겠다, 뭐 종목당 20% 하겠다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자, 1종목당 증거금 매매 시작 전 예수금의 30%다 치면은 240만원에 30%는 같으면 약 한 뭐 80만원 90만원 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종목은 여기에서 1차 매수 체결이 되면은 90만원이 빠지면은 남아있는 70%에 대한 30%를 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진 종목은 260만원에 대한 30%인 80만원치를 사지게 되는 거고, 한 85만원 정도. 두 번째 사지는 종목은 이미 한 종목이 사져서 예수금이 80%가 30%가 준 한 180만원 남았으니까는 180만원에 30%를 사지는 거예요. 그럼 60만원치 사지는 거고, 세 번째 사는 종목은 어떻게 60만원짜리는 120만원에 대한 30%인 한 40만원 정도 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은, 어떤 놈이 손절 나갈지 어떤 놈이 익절 나갈지 모른다고요. 근데 익절 나간 놈은 제일 마지막에 사졌는 40만원치 사준 놈은 익절이 나가고, 제일 처음에 샀던 80만원에 사진 종목은 손절이 나가면은
손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당 동일한 비율로 했었을 때, 세 종목을 샀었을 때 두 종목의 익절이 나가고 한 종목 손절이 나갔었을 때 1승이 된다는 거죠. 한 종목은 이제 만가에 되고 손절분, 손실분 퉁치고 플러스 하나가 이제 수익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종목당 정보금 균등으로 나누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하게 설명드릴 부분이 이 매도인데요. 저는 트레일링 스탑은 잘 안 씁니다. 트레일링 스탑은 성공률이 제가 해본 바로 평균 20%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스탑로스로 진행을 하는데, 잘 보세요. 지금 중요합니다. 내가 이익 실현 목표를 2%로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손실 제한은 20%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냥 웬만큼 마이너스 손절해 놔도 손절 치지 않겠다, 스윙으로 끌고 가겠다. 다만 시장 돌발 악재나 돌발 악재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 쓸 수 없이 폭락장이 급락장이 왔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손절을 잡아 놓은 것이지, 진짜 손실이 나서 손절하는 차원은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1.2%나 수익률을 1.5% 정도 세팅을 하게 되면은 뭐 요거 한 5% 정도만 설정해도 충분히 5%에서 7% 정도 지금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할 생각인데, 지금 저는 스윙으로 가든 아니면 100% 당일 매도를 하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손절은 크게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서울에다 미사일 한 방 때렸다, 뭐 이 정도로 돌발 악재가 나와서 전체 시장이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손절을 걸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가장 잘 설명드려야 될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익 실현 목표를 내가 1.8%로 잡겠다 라고 했었을 때, 이익 실현을 여기를 1.8로 안 하고 이렇게 1.8로 하지 않고 1.6으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1.6으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매도 주문에서 여기에서 뭐 시장가도 있고 기준가도 있고 현재가도 있는데, 일단 현재가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장가도 있고 현재 지정가로 해서 현재가로 합니다. 상한가도 있고 한데, 하한가로 주문해 놓으면은 시장가 효과가 나겠죠. 근데 큰 뭐 다 비슷하지만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가 주문을 선택을 하고 플러스 이 효과를 설정을 해 놓게 되면은, 여기 이제 호가가 가령 얘기해서 5,890원이 여기에 설정된 1.6% 구간이 도달했다라고 했었을 때 플러스 2호가, 그러면은 1호가 2호가 여기 5,910원에 주문을 내놓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0.8% 기준으로 잡았었을 때 1.6%를 잡고 여기에 플러스 2호가로 하겠다. 그럼 무슨 말이냐, 내 현재가 기준 5,890원이 되면은 1.6%의 수익률이 도달한 거예요. 근데 매도는 두 호가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 보면 한 틱에 2.26%, 2.43%면은 약, 계산 좀 해볼게요. 2.26 마이너스 2.43은 0.17%입니다. 0.17%. 보시면은 2.26%, 2.43%, 2.26, 2.43, 0.1틱이
0.17%입니다. 해서 종목들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대부분 한호가가 0.10에서 0.25, 많게는 0.5까지 있습니다. 다른 종목 뭐 아무거나 한번 볼까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1.40에서 1.51이니까는 약 0.1 정도가 되는 거고, 동국 SNC 같은 경우는 0.17, 0.34, 0.51이면은 약 0.17 정도 프로가 되는 거고, 수젠텍 같은 경우는 9.48, 3일이니까는 약 2%, 0.2% 정도 되는 거죠. 0.7% 정도. 해서 제가 이렇게 본 바로는 평균 0.2% 정도 보면 맞습니다. 무리 없습니다. 이게 4.56, 4.43, 13%, 0.13% 해서 평균 0.2% 정도 보면은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문제가 효과가 발생되는가 하면은, 자, 내가 1.8%를 목표 수익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1.8%. 그러면 아까 0.15 정도로 계산했었을 때 두 틱이면은 두 호가면은 0.3%가 됩니다. 그러면은 1.8을 했는데 두 틱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1.9%가 수익이 나는 거예요. 1.9%. 그러면은 1.6% 도달 시가격이 이 가격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을 때 주문이 나간다는 거죠. 어떻게? 한 호가, 두 호가 위에다가 주문이 나가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체결 우선순위입니다. 체결 우선순위. 체결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은 가격 우선순위 원칙 해서 높은 가격에 매수 넣었을 때게 빨리 체결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낮은 가격도 매도했었을 때 체결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우선입니다. 시간 우선. 동일한 가격일 때 더 빠른 주문이 일찍 체결된다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요 수치를 1.8로 해놨었을 때 현재가가 여기에 도착했었을 때에 주문이 나가면은 체결 우선순위에서 밀리죠. 그래서 여기서 한 틱, 두 틱만 하는 이 체결 시간만 소화하는 시간만 해도 몇 초가 걸릴 거고 몇 분이 걸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사이에 주문을 여기에 미리 나가게 되면은 체결 우선순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현재가가 여기 도착해서 체결 주문을 하게 되면은 이 호가를 완전히 소화하고 이렇게 한 호가 위로 올라가면은 관계가 없는데 여기에서 간혹 보면은 한 틱 밑에서 못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도착했었을 때 이 가격으로 주문을 미리 내놓으면은 이 호가 소화하고 이 호가 물량 소화하는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주문 속도가 주문 시간이 우선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일 때 더 빠른 주문이 우선 체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문 들어간 순위가 되기 때문에 체결이 먼저 된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내가 1.6%를 잡아서 플러스 2틱을 했는데 반대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목표가 1.8%다 치면은 이거를 1.9%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1.9% 설정을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1호가, 매수 1호가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아까와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가 만약에 35,500원이 이 현재가가 이제 딱 1.8% 됐다, 1.9%가 됐다라고 했었을 때, 1.8%, 1.9%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서 매수 1호가, 마이너스 1호가로 되게 되면은 이 가격이 바로 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평균 0.15나 2 정도 된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이 호가 현재가가 올라가야 되면은 여기에서 낮은
목표보다도 호가 계산에서 낮은 틱수로 해서 이 호가를 플러스 해놓음으로 해서 이 현재가에서 그렇게 이 가격대에서 주문이 나가서 이 현재가가 됐었을 때게 우선순위로 체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반대로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은 어쨌든 현재가 기준 한호가가 더 올라갔다가 밑에서 체결이 되니까는 여기서 한 틱이 현재가가 더 소화하고 현재가가 한 틱 더 올라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아니면은 그냥 현재가 내가 1.8% 설정하고 마이너스 1틱으로 해놓게 되면은 이것도 복불복입니다. 이 현재가가 만약에 여기 매수 1호가에 현재가가 매수 1호가가 현재가다. 그러면은 현재가에서 바로 매도 주문이 나갔었을 때 마이너스 1틱이니까는 바로 현재가에서 체결이 되는 거고, 현재가가 지금처럼 매도 1호가가 현재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매도 1호가를 딱 여기 현재가가 딱 올라와서 이 잔량들을 체결하는 과정에 1.8% 익절이 달성됐었을 때 마이너스 1호가 매수 1호가로 주문을 넣게 되면은 바로 한 호가 아래에서 체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체결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플러스 2호가를 해놓게 되면은 완전 안전빵이죠. 그래서 요거를 플러스 2호가를 하시고 요것도 플러스 2호가 하면은 거의 시장가하고 똑같은 효과가 난다. 시장가로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체결이 안 되면 따라가면서 잡게 됩니다. 그러면은 두 호가 세 호가 막 내려가는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지정가로 해놓게 되면은 이게 우르르 빠질 적에 자기 자리에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없이 빠진다는 거 아니죠. 쭉 빠다가 흔든단 말이죠. 그 흔들기 위해서 분명히 체결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플러스 2호가 마이너스 2호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거의 시장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호가를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 굉장히 원활한 체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내가 1.8%를 목표로 하겠다 하면은 익절 설정은 1.6%로 해주시고, 이 호가가 두 호가 한 호가 1.5%라 보면은 플러스 두 호가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1.6% 되는 지점에서 1.8% 되는 지점에 주문을 미리 내놓는다. 그러면은 여기 한 호가 두 호가에 체결되는 소화되는 시간 동안 미리 주문을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 우선순위로 해서 이 현재가에 도착하면은 거의 체결될 확률은 많다. 물론 이 호가를 이래 다 소화하고 위로 올라가면은 뭐 해당이 없지만은 우리가 간혹 보면은 이 현재가에서 걸려서 체결 안 돼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죠. 또 한 호가 밑에서 안 올라와서 문제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방법을 좀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한 1.3틱 정도로 설정을 하고 이거를 플러스 5호가를 해놓으면은 뭐 가령 얘기해서 플러스 3호가를 해놓으면은 가령 이 가격에 왔었을 때 내가 익절 가격이 이 라인인데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이 가격에 왔을 때 이미 이 가격대 주문을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호가 체결 시간에 따른 시간 우선이 적용될 수 있겠죠. 이것만 잘못 넣으면 한참 되죠. 어쨌든 이 가격대 와서 현재가에서 영택으로 주문이 나가나 어떻게 했던 간에 가격대는 분명히 여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써보시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방법도 제가 우리 1% 스터디 클럽 회원들 해칙 받고 각서 받은 분들께만 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오늘 또 이렇게 손실보다는 한두 종목 잠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가 주문표 설정도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한번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꼼꼼히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다 해서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한호가의 평균 이 정도 보면 될 겁니다. 1.5에서 2, 많게는 2.5. 뭐 간혹 가다가 0.5 되는 것도 있는데 한 0.2 정도로 계산하셔서 익절 이익 실현 프로테이지와 매도 호가, 보너스 호가를 계산하셔 가지고 해 놓으면은 현재가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지금 조금 시장이 우리 종목들하고는 좀 안 맞는데 내일서부터나 다음 주 되면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형 우량주들이 많이 움직였고 했는데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회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